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어요? 사실 공부하려고 맘먹었다가 명절 그날 보내는 사람이 90%일 겁니다. 항상 명절 때는 그렇더라고. 작심해요. 내가 명절 때는 진짜 열심히 하지. 집불 끝나고 와보면 공부한 거 5시간도 안 돼. 그 명절 내내. 그죠? 태반이 그렇더라고. 뭐 어쩔 수 없어. 지나간 거고. 이제 또 시작해야죠. 1번 문제부터. 국토위계 및 유형화란 법령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기역,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머리점만 떠서 도공철수. 그 밖에 일정한 공공용 시설은 무슨 시설이죠? 이게 기반시설이야? 아니야. 도공철수, 공공시설. 공공시설. 그건 공공시설이죠. 니은 그래요. 하여튼 뭔지 몰라도 틀린 문장은 틀린 거야. 그죠? 예, 광역시설은 아니야. 공공시설.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관악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맞아요? 잘 나가다 마지막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 작년 시험 문제야. 작년 거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시화 수립하는 계획은 두 가지만 있는데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두 가지 있었죠. 그건 전부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이거 지난번에 문제 풀 때 했던 거야. 그 성장관리계획은 다 맞는데 도시군 관리 수립한 내용이 아니다야. 거기서 틀렸어. 앞에는 맞고 뒤가 틀렸어요. 디귿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예, 그래서 디귿은 맞아. 리얼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하나 더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랬지. 웬 택지개발 사업이 거기 왜 나와? 그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는 무슨 사업? 택지개발이라 정비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죠. 그래서 리얼도 틀렸어. 자, 그렇다면 기역 틀렸고 니은 틀렸고 리얼 틀렸어. 그죠? 근데 뭘 고르랬어? 맞는 걸 고르라 그랬죠? 그럼 기역자 들어가거나 니은자 들어가나 리을자 들어가면 다 틀렸어. 그럼 1번 틀렸어. 그죠? 3번도 틀렸어. 4번 디귿 들어가서 틀렸어. 아니야. 맞나? 틀린 거야. 리을자 들어가서 틀렸어. 리을 들어가서.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니은자 들어가서 틀렸어. 그럼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 그죠? 이제 미음이 올까? 미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길게 써놨지만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것도 맞아. 그걸 맞는 건 디귿하고 미음하고 디귿하고 미음이야. 그래서 그 두 개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들 정답 확률 68%야. 68%. 자, 2번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사례가 아닌 거. 이거는 43%밖에 안 돼. 어려운 거 아닌데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사례 예를 들었잖아. 그럼 도시와 결정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예, 요것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 군법 끝나면 용기도 정지. 애호는 뭐 하느냐고 문제를 묻 줄 알아야지. 그죠? 용기도 정지. 그러면 1번이 뭐야? 일반 상업적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이거는 일반 상업적이라는 용도적 위에다가 뭘 지정했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용도구역 아니야. 그러니까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구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지 뭐야. 도시군 결정한 사례가 아닌 거 볼 것도 없어. 1번이 정답이야.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아주 쉬운 거야. 그럼 2번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적 위에다가 산업유통 개발진인지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 용도지구 지정이잖아. 핵심은 용도지역은 중요하잖아. 그 외에 뭐가 중요해? 계획관리지역이 중요해. 산업유통 개발지구를 지정한다 그랬어. 그럼 산업유통 개발지구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 이 말이야. 뭘 한다? 도시관리구로. 그럼 3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계획.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뭐 하는 거야?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이죠? 지정 또는 변경은 뭐로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그 변경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해제가 포함된다. 예, 변경 속에 들어있는다. 그래서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중에 변경 속에 뭐 들어있다? 해제가 들어있잖아. 우리 결자 해제란 말 들어보셨죠? 매듭을 묶은 자가 지가 뭔다? 지가 풀어야 되잖아.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뭐로 지정해? 도시군 관리구로. 그럼 해제할 때도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구 했을까? 해제하는 것도 당연히 도시군 관리구 해야지. 뭐로 합니까? 당연한 논리지. 그래서 요거는 뭐로 한다? 도시군 관리구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정답이 똑같이 43.38%거든. 그러니까 1번 정답한 사람하고 3번 정답한 사람하고 여기 인원수가 똑같아요, 지금. 근데 3번은 용도구역의 뭐다? 해제라는 것. 용도구역 변경. 따라서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해제도 변경에 들어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 4번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이건 무슨 사업이 뭐죠? 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에다가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이게 뭐죠? 전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야. 전비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거야. 여기다 전비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는 계획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 전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전비사업에 관한 계획. 전비사업이죠. 그럼 5번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한다. 이거 뭐죠? 용도 지역의 변경. 용도 지역 지정 또는 변경. 도시관리죠? 이건 변경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관리죠. 그래서 아닌 건 1번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로 결정하지 않는다.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잖아. 요 구역자 요거 들어가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 같이 해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구역자 들어가지만 용도구역 아니다. 그게 핵심이야. 아셨죠? 3번 그다음에 국토위계 및 위반한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3번은 딱 반타작이야. 50%.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안에 나대지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한다. 얼마 안 되죠? 그때는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을까? 기초조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을까? 기초조사 전부 생략 사유가 우리 요약집에 보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외우라고 했는데 2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요약집 23페이지 오시면 위반 절차에서 가번 기초조사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그중에 동그라미 니은 몇 회 때 나서 27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 거기 써있잖아. 그거는 기초조사 전부를 생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리얼 미음은 뭐만 생략해?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사유들 둘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1번 기억과 니은은 둘 다 뭔다? 기초조사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의한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원래는 기초조사한 후에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게 맞아. 그런데 교재 23페이지 중간 박스 밑에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가 원칙이야. 그런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것들 또 하나 경미한상하고 경미한상이라고 진하게 되어 있는 책에 보일 거야. 둘이 6번째 줄에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의 6번째 줄에 경미한상 괄호 열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인 경우 여태 26개 때 시험 문제 냈던 거 이때는 의견 청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를 풀 때 2번 문제 어떻게 푼다? 통법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풀어? 자, 원래는 도시군 관리가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야 된다. 기주지입.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지방의 의견 청취, 위반. 기주지입 있잖아. 그럼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 근데 열거됐어. 열거된 건 무슨 내용이야? 경미한상. 항상 말씀드렸어. 열거돼 있다. 경미한상이다.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뭐 열거했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안 듣는 예외니까 열거했지. 원칙은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뭐 열거해, 열거.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지.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거 이렇게 열거되죠. 열거되는 건 무슨 상이다?
경면 변경이다. 머릿속에 아예 그렇게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게 통법 실력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래 이건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주민들 의견 적지 생략해도 될 거다. 원칙은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는데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문제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 문제 풀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법의 기본 원리에 대입해서 푸는 것들이 그럼 몇 개 맞춘다 했어? 최소한 4개 더 맞춘다 그랬잖아. 모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3번에서는 2번을 정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 누가 결정하죠? 국장이 결정한다. 국계시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와 연계된 국장이 결정하죠. 3번 틀렸고. 근데 3번은 한 번도 정답을 하신 분이 없어. 공부한다는 증거인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그런데 3번에 하나도 정답하신 분이 없어. 그럼 다 잘 맞췄고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먼저 착수한 자 원칙적으로 뭐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신고하고 하라는 얘기야? 그냥 하라는 얘기야? 그냥 하라는 얘기지. 그럼 신고하는 건 뭐죠? 시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했지만 사물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때만 사물내 신고지. 원칙은 그런 거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내 신고란 말이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생각보다 정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3번에서 4번 정답하신 분이 31.3%야. 거의 비등비등해. 그래서 3번은 절대 4번은 정답 아니다. 이건 그냥 한다는 뜻이다. 5번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시장 군수는 도의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 맞을까? 원래는 시장 군수가 지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요. 대도시간의 시장하고 군수가 작성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런데 지가 뭐 한 거 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누가 입안했고 누가 결정했어? 지가 입안하고 지가 결정했잖아. 그럼 지가 결정했는데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아니요. 그때 작성한 지형도면은 지가 지형도면을 작성했고 지가 도시공사에 또 결정고시 했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게 없습니다. 지가 결정권자니까 그때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예,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5번. 4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5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건 지정의제가 아니라 결정고시 의제 속이잖아요. 그래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랬었죠? 그래서 이거 몇 페이지? 29페이지에 용도적 지정의제와 용도적 결정고시 의제를 제발 좀 혼동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9페이지에 예배해놓고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지정의제,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결정고시 의제, 지정의제와 지정된 거로 본다와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를 제발 좀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로 해야 되죠. 2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보지 이종 일반 주거지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야. 그러면 자 여기 잘 봐봐 무슨 뜻인가? 여기 뭐죠? 택지개발지구야. 그럼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되는 순간 용도지역은 뭐가 됐다? 도시지역. 근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일단 도시지역이잖아. 그러고 봐봐. 여기다 뭐 짓는데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 그럼 뭐죠? 단독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1종 전용주거죠. 저기는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사한대. 뭐야? 2종 일반 주거죠. 중층주택 중심.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여기는 뭐가 만들었는데 가운데 공원 만드는데 공원은 뭐야? 자연 녹지죠. 뭐 녹지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죠? 또 여기는 뭐 짓는데 공장 짓겠대. 그럼 무슨 지역? 공업지역. 그중에 일반 공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도시지역이라고 이렇게 일단 해놓고 그 안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뭔다? 도시지역 16개가 3번에 되는 거야. 여기는 1종 전용, 저기는 2종 전용, 여기는 1종 일반, 저기는 2종 일반, 저기는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중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 클립상업 이런 식으로 그 속에서 3번에 되는 거지. 일단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순간 아직 개발했어 안 했어? 아직은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전체를 그냥 뭐로 본다? 퉁쳐서 도시죠. 이렇게 먹은 거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서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돼. 택지개발사업? 도시 개발한다는 뜻이구나. 도시죠. 그런데 세분화되지 않았다. 나중에 개발되면서 세분화된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냥 이중일반주거적 하면 돼요.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3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구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역으로 본다. 맞아요? 자,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역으로 보는 산업단지는 몇 가지만 있죠? 3가지밖에 없어. 뭐 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지 거기 준산업단지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3가지로 정시하지만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역으로 본다. 또 4번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구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역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습니다. 원래는 항어산 택전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역입니다. 근데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는 제외라고 됐잖아. 보지 않는다. 맞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31.3%밖에 못 맞추셨어. 그럼 대부분이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을 정답을 하신 분들이 37.5%야. 훨씬 더 많아. 왜 1번이 정답이야? 맨 마지막 지정된 거로 본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결정고시인지 지정된 거로 보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된 거야. 그래서 1번이 아니라 4번이다. 5번 개발사업 완료로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거로 본다?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아까 여기 뭘 지정했죠? 택지개발지구. 무슨 지역이야?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한 거로 본다. 그랬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러면서 아까 개발 다 했잖아.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택지개발하기 전에 뭐였는데? 농림지역. 개발하기 전에 농림지역이었어.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는 순간 농림지역이 도시역으로 바뀌었었죠? 그럼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아갑니까? 몇 빌딩이 들어찼는데 웬 놈은 농림지역?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맞게 고치려면 뭘 고쳐야 돼? 맞게 고치면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라고 했어야 돼. 그럼 맞아. 개발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여 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죠. 원래가 농림지역이었죠? 개발 안 되면 택지개발에서 사업 안 됐어. 그럼 다시 농림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4번만 정답. 자, 다음 5번. 시행령상 용도지역 및 특정 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죠. 자, 여기서 2개까지는 푸는데 하나가 안 풀려. 하나가 안 풀려. 기역 디귿까지는 풀었어야 돼. 근데 리을이 들어간지 미음이 들어간지 이게 돌아버렸을 거야. 그죠? 그래서 잘 찍었어야 돼. 거기서는.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 정답을 봤더니 3번이냐 5번이냐의 쌈이거든. 3번이 31.3%, 5번이 50% 이렇게 돼 있어. 둘의 쌈이었어. 그럼 이제 뭐가 정답이야? 3번이거든. 그러니까 5번 50%가 틀렸고 31.3%가 맞는 문장이야. 아셨죠? 3번. 그럼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면 책의 31페이지야. 31페이지 맨 밑에. 31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먼저 3종 일반 주거적 하면 얼마죠? 300%야요. 그러니까 100% 이상이라는 걸 애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상한선만 애우라 그랬죠. 그럼 3종 일반 주거죠? 300, 250, 200, 150, 100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300 맞죠? 유통상업적 중일 유군 1500, 1300, 1100, 900 중일 유군 세 번째니까 얼마야? 1100, 1500, 1300, 1100, 900 중일 유군 이렇게 나니까 이건 900이지 아니 저기 1100이지 900이 아니죠? 1100이야. 근데 중공업적은 공업적은 얼마씩이야? 상준 공주 공 400이잖아. 그래서 중공업적이 400이고 일반공업적이 350이고 중공업적 전용업적이 300이고 그러니까 중공업적이니까 400 그럼 400이어야 돼. 그럼 400 맞죠? 그럼 몇 번 졌어? 기억하고 디귿까지는 풀었어. 이것만 외웠어도 그것까지는 풀려. 이제 문제는 리을하고 미음에서 개떡 같은 소리가 나오죠. 특정 지역의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거는 32페이지에 나와.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정지에서 용적률 해가지고 개수자농 108,105라는 게 나와. 개수자농. 개수자농이 무슨 뜻이야? 개수자농이 뭐야? 개수작 부리지 마 이 소리예요. 개수자농이. 그죠? 어떤 새끼가 옆에 와가지고 치근치근 대잖아. 그럼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개수작 부리지 마. 와서 나한테 농담 떠먹게 하지 마. 개수작 농담하지 마. 그 말이야. 개수자농, 개수작 농담하지 마. 이 말이고 그게 개수자농이고 108,105. 개수자농 108,105. 그러니까 개발자구역은 개발진인지구는 100이죠? 개발진인지구는 그리고 100이 맞아. 그리고 자연공원은 역시 100이야. 근데 80이 아니고 자연공원에서 그거는 100이죠. 따라서 일단은 그것도 그럼 리을은 맞았고 미음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5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까지는 찾았는데 마지막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세 번째 가서 해보자거리는 거야. 거기서는 확률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건 찍을 거예요. 못 외웠으니까 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30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50% 찍은 5번이 더 많네. 잘못됐고요. 잘못 찍은 거야. 자, 6번. 용도,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찍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아. 그러니까 3번이냐 5번이냐 둘 갖고서 보는 거야. 3번이야 5번이야. 거기까지 공부한 거야. 안 한 거 아니야. 공부를 한 거야. 했는데 마지막 외우는 데서 108, 105 개수자능에 머릿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 이걸 왜 냈느냐면 29회 때 검표류 시험 문제 났어. 취개수 자농산 그 전 페이지 644, 678 어디에 나와요? 그 전 페이지 봐봐. 우리 교재 31페이지 맥북대기에 29회 때 그 시험 문제 냈었잖아. 그래서 아직 그 특정지에서 용적률 개수자농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났어.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날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 여기서 터치하고 가자 해서 표시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 6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 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역이 되면 자 물어볼게. 그럼 복합 용도지구는 무슨 용도지역 위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일주 일공 계획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럼 여기는 뭐더래? 일반 주거지역 위에 복합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뭘 지을 수 있어? 준주거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지을 수 있잖아.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역이 되면 준공업지역에 사용되는 걸 지을 수 있고 그 원칙이야. 그건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복합 용도지역이 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건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상당히 건축물의 종류가 많아요. 건축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중에 다 짓는다? 아니요. 몇 개만 빼고 6개만 빼고 그게 또 머릿속에 아직도 안 들어있네. 몇 개만 빼고 6개만 빼고 몇 페이지에 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공장 안에서 위험한 동물에게 암하는 거 관람하다가 장례 치렀다는 6가지만 빼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뭔 안 된다고? 암마 실수. 예, 공장 안에서 위험한 동물에게 암마한다. 암마 실수 있잖아. 이건 빼고 건축할 수 있다. 건축 못한다. 건축할 수 없다고 했어야 되죠. 암마 실수는 안 돼요 그랬지. 6개는 빼고라고 했지. 다 짓는 거 아니잖아. 그건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6번에는 1번은 틀린 문장이야. 어쨌든 한 명도 정답을 하신 분은 없어. 그럼 2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것처럼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의 최고 높이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근데 높이를 미달하는 거야? 초과하는 것처럼이야. 초과하는 것처럼 최고 높이를 제한하죠. 따라서 2번이 정답. 무려 87.5%나 맞췄으니까 대단한 거야. 거의 다 맞춘 거야. 그럼 3번은 방제지구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했다?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예, 방제지역에서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시켜주는 혜택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층수에 제외. 또 자연취락 쪽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 일반 10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은 건축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은 건축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반대로 썼어요. 1번의 10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은 안 되고 노래연습장만 됩니다. 왜 되죠? 농사 짓고 나서 동네로 들어왔잖아. 피곤하잖아.
그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어디 가서 풀고선 오늘 밤 자자? 노래 한 곡 좀 뽑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자자. 그거는 허용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뭘 안 된대? 예, 단란주점, 안마수, 일반주점, 일반주점 안 돼요. 특히 일반주점 안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일반주점. 동네에서 일반주점 차려놓으면 술 먹고선 떠들고 지랄들 해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든다고 동네에다가는 일반주점 시골에서는 못 지켜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몇 번? 5번.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요. 뭐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원래 용도지역에서는 뭐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죠? 도시, 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5번은 원칙을 물은 거야. 경관지구라는 용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뭐 질 수 없다? 도시, 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정답. 하여튼 87% 정도 맞췄어. 근데 이제 7번이 찍은 확률도 안 나왔어. 12.5%니까 완전 한마디로 개작살 났다. 이런 뜻이네. 예, 7번은 12.5%면 두 분 맞춘 건가? 몇 분이야? 그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자. 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1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운수의 의견을 들어서 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어디에 나와?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44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어. 그 박스 속에 보면 원래는 관악의 장들이 사업 시행자야. 누가 한다?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였고 또 누가 하는 경우였다? 도지사가 하는 경우였어. 언제 도지사가 한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운수 예를 들어서 지가 직접 할 수 있죠? 언제 시험 문제 났어? 28회 때 시험 문제라고 거기 표시되어 있잖아. 28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자, 1번은 일단 맞아. 맞죠? 자,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그 다음 단어 인접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야.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소유권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 토지 등은 뭐 할 수 있다? 수용이 아니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46페이지에 나와요. 46페이지 맨 위에 답은 특례 규정하고 나오죠? 그 중에 C번 인접지의 일시 사용이란 말이 나와. 인접지는 수용은 안 돼. 왜? 잠시 섰다가 사용하고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일시 사용만 하지. 인접한 토지는 수용 대상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인접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사업인접 고시 언제 있었던 거로 보죠? 그것도 46페이지 맨 위에 특례에 나오잖아. 첫 번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인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6페이지 맨 위에 답은 특례 규정에 동그라미 A번에 나와. 그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렇게 꼭 외워야 돼. 번. 그래서 3번도 맞아. 그럼 4번은 민간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라고 했지. 언제 동의받으라고 그랬어요? 소유하라 그랬지. 3분의 3이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되는 토지는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3에 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라. 면적 3분의 1 소유하면 남는 땅이 얼마라고 그랬죠? 3분의 1. 소유하고 남는 게 3분의 1이죠? 그거 뭐 하라는 얘기야?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처음부터 수용하는 건 안 되고 3분의 1은 네가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남는 3분의 1 있죠? 그것만 수용권을 주는데 그것도 총수 2분의 1 이상에 뭘 받아야? 동의가 있어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조건이 뭐니까 일단은 3분의 1 이상은 네가 소유해야 되고 전체 토지 남는 거 얼마 남았죠? 3분의 1. 그것만 수용권을 주는데 그것도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몇 페이지에 나와요? 44페이지. 책에 표시가 됐나 안 됐나 한번 봐봐. 44페이지 중간에 박스 바로 밑에 나 지정시행자라고 돼 있죠? 네.
거기에 27에 32회 때 시험 문제 났다고 거기 있는 그 내용 그거 낸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거든. 맨날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뭐 동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동의가 아니야. 3분의 1은 소유라는 말.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이상은 동의라는 말. 그걸 제발 좀 헷갈리지 말으라고. 거기다 분명히 표시가 됐을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맞죠? 자, 몇 번? 그 4번이 틀린 정답이야. 근데 이게 12.5%밖에 못 맞췄다는 건 심각한 거야. 어떻게 10명 중에 12.5%가 한 명?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10명 중에.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로 낸 건데. 어려운 거 아닌데. 5번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래 실시계획 인가 받은 거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인가 받아라. 경면 변경. 인가 안 받거나 그냥 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건 경면 변경 맞아요? 어떻게 경면 변경인지 눈치챘어? 첫째,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그랬잖아. 그럼 일단은 경매다는 의미가 그거 숨겨져 있죠? 경계 변경이 없대. 그럼 일단 경매한 거야. 또 몇 퍼센트? 10% 미만만 변경하는데 그 무슨 변경? 경면 변경. 그렇게 눈치채라 그랬잖아.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5번은 좀 틀린 내용 아니죠. 정답이죠? 아니, 그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몇 번? 7번에서는 5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2분 계신데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7번은 5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5번은 경면 변경으로 인식을 하라. 이건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공법의 기본 원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틀린 건 몇 번? 4번만 정답이야. 아셨죠? 근데 7번은 몇 번이 정답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아까 1번하고 3번이 1번하고 3번으로 정시하면서 무려 30%가 넘어요. 1번과 3번. 이거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옳은 것.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광, 특시특도 시장수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무려 25%나 이거 정답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누가죠? 원래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구야? 따져봐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했어. 도시군 관리계 누구? 결정권자. 한번 따져보자. 원칙은 누구죠? 원칙. 중간대빵. 시, 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그래놓고 이제 뭐가 나온다? 예배. 자, 예배적으로 누가 결정할 수 있죠? 최고대빵. 3명 있었죠. 누가 있죠? 국장, 또 해수장. 또 하나. 시장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사들. 이렇게 셋이잖아. 그죠? 그리고 국장이 결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국계시. 국장이 입안한 거 지가 결정. 개발지원 결정은 지가 결정. 시가와 조정격중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 지가 결정한다 했죠. 해양수장은 수산자원 보고요. 요것만. 그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하는 거 2가지인데 다 뭐가 관련된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거. 요거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지결정한대. 그럼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누가 지정하니 이걸 묻고 있잖아. 그럼 결정권자들이 지정권자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할 수 있다? 첫째는 국장, 최고대빵인 아니 이제 원래는 시도사, 대도시장 이자들이니까 이자들이 들어가. 그리고 또 도시군 관리 결정하니까 시도사나 대도시 결정할 수 있어. 그래 예외적으로 여기 국장도 들어가고 또 하나 해양수산장은 안 들어가. 수산자 보니까. 그럼 누구도 들어간다? 지구단위계니까 시장군수가 여기 들어가. 그럼 여기다 또 누가 든다? 시장군수를 들어가. 이렇게 놓고 이게 이자들이 결정권자야. 근데 복잡하잖아. 어떻게 쓴다? 높은 자부터 다시 써라. 그럼 최고 높은 자가 누구죠? 국장. 그 다음에 누구야? 도지사. 그 다음에 문제야 쓰는 게. 요까지는 찾았는데 그 다음에 누구죠? 대도시장하고 시장군수하고 이렇게 냈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걸? 다 써야 돼? 대장? 시장군수 이렇게 써야 돼? 아니요. 대도시장이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시장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시장은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포함한 거니까. 그럼 대도시장을 빼버리고 누구만 쓰면 돼? 시장군수. 그래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 자들이 바로 뭐 하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가 된단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저 도시의 결정권자 중에 해양수 장관만 빼고 해양수만 빼고 나머지들 다 집어넣은 거야. 그 나머지를 다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이 자들이야. 우리 책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결정권이다? 관악의 장들이 아니고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도시군 관리객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서는 그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용도, 정택, 대산관 했었어 안 했었어? 용도, 정택, 대산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어요? 있어요. 몇 페이지?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에 7번에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괄호 열고 28회 때도 시험 문제 났고 32회 때도 시험 문제 났다고 하는데도 그걸 또 틀리면 어떡하냐. 그거 전부 일부는 어디 들어있죠? 박스 바로 위에. 박스 바로 옆에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다음의 원안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지구단위 개혁을 지정할 수 있다. 예, 그 전부 또는 일부, 그 지역의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된 뜻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예, 따라서 2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3번은 도시지역에서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을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책 5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등을 뭐로 대체한다?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어디서만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야 그게? 54페이지 제일 꼭대기를 보면 알 거 아니야.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만 그런다고 그것만 해오라고 그랬어. 딴 거 해오지 말고 복잡한 거 딴 거 해오지 말고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만 그런다고 거기다 큼직하게 맨 위에 써있는데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만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세의 건축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한다라는 그거는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는 건 도시지역 외에서만 그랬는지 언제 도시지역에서라고 했어.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이게 틀린 거야.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3번, 4번.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건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걸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제일 많아. 31.3%야. 그렇게 틀 줄 알고 내가 낸 거야. 아셨죠? 실제로 본부사 시험 문제 났었잖아. 이거 언제 났었어요? 표시 안 돼 있나? 이거 시험 문제 났던 거야.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가 아니라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그건 까먹으면 안 되고. 따라서 일단은 몇 번이? 3번은 맞아 틀려? 틀렸어요. 4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뭐라 바꾼다? 준주거로 변경한다. 이거는 뭐끼리 바꾸는 거죠? 주거지역 내에서만 지도끼리 바꾸는 거잖아. 경면 변경. 굳이 뭘 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지구단위로 할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로 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라 그랬죠? 55페이지에 보시면 책에 지구단위의 내용하고 나오죠? 그죠? 박스 속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중에 또 박스 속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서 바꾸는 거, 상업지역 내에서 지들끼리 바꾸는 거. 이런 무슨 변경? 경면 변경. 굳이 도시군 관리를 해야 된다. 지구단위로 할 수 있다. 지구단위로 할 수 있다. 그런 예를 했었어. 이거 설명했던 거니까 이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럼 맞아요? 예, 틀려요. 도시군으로 수립해야 되고 지구단위로 수립할 수 없다? 아니요. 도시군 지구단위로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시범도시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우리 책에 보면 53페이지 위에 박스의 맨 마지막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에 대해서 필요한 단위죠. 시범도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이거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대통령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집어넣은 거야. 따라서 5번은 시범도시나 개발행위 제한한 지역도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5번 모른다고 2번 정답 못 찾는 거 아니걸랑요? 네, 5번 모른다고 2번 정답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래서 8번도 이거는 그렇게 틀려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31%밖에 안 됩니다. 자, 9번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으로서 틀린 거.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니까 필수적이죠. 필수적인 건 어떻게 만약을 했죠? 세 가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뭐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 MUST.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세 가지. 첫째, 정택이. 정비계획과 택지기 봐서 사업 시행이 끝나고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 정택이 10년. 그리고 시공이
시가와주요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이 얼마라 그랬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제되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뭐로 바꾼댔어? 주상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뭐 한다 했죠? 아니요, 다시 녹지지역을 순서가 바꿨어. 녹지지역을 뭐로 바꾼다? 주상공업지역으로 뭐 하는데? 변경하는데 그때도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한다면 그때도 뭐 한다고? 지구단위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정택이 10년, 시공이 30만 이렇게 해버렸어. 정택이 10년, 시공이 30만 이렇게 해버렸죠. 자, 그렇다면 먼저 문제에서 도시개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적 있었어요? 정택이는 있어도 도택이는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정택이는 있어도 도택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10년 정답 1번이에요. 9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1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31%밖에 안 돼. 맞춤분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60%를 넘겨야 되는 거거든. 왜? 분명히 수십 번 얘기했잖아. 정택이 10년. 정택이 10년. 이거 여러 번 했죠. 정택이지 도택이는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문제를 이걸 못 푼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돼.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가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발 좀 책 좀, 이 요약집 있잖아. 바이블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집, 시중에 있는 거 다른 문제집 풀고도 이 요약집 찾아봐. 여기 없는 거 몇 문제 있나? 웬만한 건 있어.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 근데 이거 공부, 이거 25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뭐 한 바퀴 돌리는데 한 3, 4일 맘먹고 돌리면 한 번 읽지 않아? 근데 이것도 한번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서 계속 여기 있는 것도 계속 틀린다. 공부 안 했다는 증거야.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한마디 했었는데, 하여튼 책은 한번 봐야 돼요. 요약집은 한 번은 정독을 하셔야지 되지. 그냥 가서는, 시험장 가서는 지금 이런 낭패봐요. 어려운 문제들도 아닌데. 2번 전북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적 정택이 사업 시행 10년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해져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적 시공이 시가와 주정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맞잖아. 시공이 뭐야? 30만. 또 4번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적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공원에서 해제된다. 시공은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적 공원에서 해제 30만 맞죠? 그럼 5번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적으로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인 자연녹지지역에서 뭐로 바뀌었다? 일반 상업지역 바로 뭐 바뀐 거예요? 자연 녹지지역에서 이거 손 봐봐. 자연 녹지에서 뭐로 바뀌었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죠? 면적 50만 제곱미터인 그랬으니까 30만 이상의 50만 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30만 이상의 50만이 들어가잖아. 맞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면적이 변경하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귀가 뭔지를 못 알아들으면 접근을 못해. 약간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내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건 아 맞다. 그래. 무슨 지역이 뭐로 바뀌었대? 녹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대. 그럼 주상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바뀐다 이 소리죠? 면적 30만 이상 50만 제곱미터 인 했으니까 만약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했으면 어떻게 돼? 그땐 틀려. 기준점을 바꾸니까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하면 틀리고 50만 제곱미터 인 했으니까 30만 이상에 들어가니까 5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1번 정답으로 하신 분보다 더 많아. 그게 문제야. 아셨죠? 한 면이 더 많아. 37.5%가 5번을 정답으로 하셨어. 아셨죠?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10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농림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10만 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이게 뭘 된 거죠? 10번 문제는. 그래도 56.3%나 맞췄어. 나는 이거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여튼 1번은 그러니까 1번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푸는 사람도 많아. 자, 1번은 왜 문제가 되죠? 농림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10만 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어디부터 출발해 이건? 자, 농림지역이라고 그랬어. 여기 지금 무슨 지역이야? 농림지역. 그 농림지역에서는 일단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얼마죠? 형질 변경 기준 면적. 형질
변경할 때 너무 넓게 하지 말라. 형질 변경 기준 면적 있잖아. 얼마죠? 농림지역 기준 면적. 원칙 얼마야? 원일만.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 대상이죠. 근데 농공단지 관리가 3만 원 지역. 농공단지 관리가 3만 원 지역 있었죠? 3만. 그러면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얼마? 3만.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형질 변경 기준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뭐 한다? 미만일 때 허가 대상입니다. 그때 허가라는 건 뭘 거치지 않는 거죠? 도시계획 심의 거쳐 안 거쳐? 이때 허가 대상이라는 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내준 거고, 만약에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뭐 필요하다 했죠? 그때는 허가 내주되 뭐는 거쳐야 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그때부터 허가 대상이다. 이게 추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 심의 안 거쳐. 바로 허가 여부 결정해. 이상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형질 변경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하고, 이상부터 도시계획 심의 필요하다. 우리 책 어디에 나와요? 이 책 어디 있어요? 이 말이. 이 말 자체가 책 어디에 있어요? 5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허가 기준 허가 나오죠? 그중에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행위 형질 변경의 하나의 규모에 적합할 것. 그래서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맨 밑에 봐봐. 60페이지 맨 밑에. 9월에 연결된 게 60페이지 맨 밑에 거야. 뭐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 심의 필요하죠? 어떤 때 그 옆 페이지 위에 가번 나번. 61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에 가번 나번. 가가 뭐죠?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 규모 이상인 경우라고 됐잖아. 그럼 개발행위 허가 면적 규모가 농림지역은 얼마인데 3만 미만인데 3만 미만이 아니고 얼마인 경우? 그 이상인 경우. 3만 제부터 이상인 경우.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돼. 그런데 다시 그 밑에 예외라는 게 나와. 예외. 다시 예외 같을 때는 뭐가 나와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구역.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과학을 수립한 지역이라고 됐잖아. 그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설령 기준면적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거친다? 안 거친다는 뜻이잖아요. 왜 안 거친다 그랬죠? 지구단위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안 거친다고 그랬어. 왜 그런다 그랬어?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으니까. 뭐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절차에 도시계획 심의라는 절차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도시계획 심의 거쳤죠? 다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 심의는 또 거치는 건 안 한다. 이미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해오라고 그랬었어요. 따라서 1번은 도시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10만 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 한단다. 그럼 농림지역이니까 3만 이상인 10만이니까 원래는 도시계획 심의. 근데 뭘 거쳤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이랍니다. 수립 그때는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1번 틀렸어요. 그래서 10번에 1번은 틀렸고, 2번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뭔다?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뭐죠? 변경 허가받아야 돼. 그런데 사업기간을 뭐 할 때는 통지만으로 할 수 있죠? 사기단들 있잖아. 사기치는 단체. 사기단.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그랬죠. 언제 연장할 때 그런다고 했어. 사업기간 단축이 경면 변경했지. 연장은 허가 대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사기단. 사업기간 단축할 때만, 연장이 아니고 단축할 때만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단축할 때만. 그래서 10번은 2번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실 12.5%나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을 하신 분이 18.8%, 2번 정답을 한 분이 12%. 합치면 한 40% 되네.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각 한 명씩 있어. 3번,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2만 제곱미터인 경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주거지역은 뭘로 들어가죠? 아까 형질 변경 기준 면적에서 주거지역은 원칙이야.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럼 1만 미만일 때는 뭐 한다는 얘기야?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 근데 여기는 얼마래? 2만 점부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1만 점부터 미만이 아닌 이상이니까 도시계획의 심의가 필요하다.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3번도 틀렸어. 4번 한국토지대공사나 지방공사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할 때 이행보조금 예치할까? 요 놈들은 예치 안 할까? 안 합니다. 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행보조금 예치는 조건부로 허가 내주면서 예치하게 하죠. 예치 안 해도 되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대통령이 전환기관, 공공단체들 이렇게 나오잖아.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걔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필요 없다? 끝발 있는 자들은 이행보조금 예치하지 않아요 그랬어.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중공사는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거 몇 페이지에 나와요? 책에 찾아봐. 몇 페이지? 60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이 내용은 63페이지에 있어. 63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뭘 먼저 받았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어. 그럼 이 법에 따른 중공검사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면 중공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에 돼 있는데 잘못 만든 거라 그랬어. 뭐라 표현해야 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썼어야지 맞는 법이라 내가 그렇게까지 설명했었어. 요거. 그래서 받은 것으로 본다가 맞지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받은 거로 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썼어야 된다. 받은 것으로 본다고 썼어야 되는데 법 만든 새끼가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받은 것으로 받지 아니한다고 썼는데 하여튼 새겨들으라 그랬었어. 또 5번이 바로 뭐야? 중공사 받지 아니한다. 맞는 문장이잖아. 그 5번이 정답이야. 그것도 책에 있었고 설명했던 거야. 자, 이제 1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해서 지정한다.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거예요? 강화 적용하는 거예요? 강화 적용하는 거죠. 건축물 여기는 뭐 하지 말라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한마디로 뭐냐면 건축물 작게 지어라. 예, 여기는 건축물 작게 지어라 한다고 그랬잖아.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범위. 거기 강화란만 써놨잖아. 거기 강화 범위. 힌트 줬잖아.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강화 범위는 뭘 거친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딱 두 절차야. 요런 것들은 도시계획의 심의. 그 다음에 고시, 심고. 그래서 여기는 의심고가 아니라 심고라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68페이지 맨 위에 나와. 도시계획의 심의와 고시라는 딱 두 절차. 심고라는 68페이지 맨 위에 나와. 심고. 그래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3번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개발밀도로 정할 수 있다. 3번은 몇 군데가 틀렸어요? 3번은 두 군데가 틀렸어. 첫째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능한 지역이라. 요까지는 눈에 보여. 근데 뭐가 안 보여? 맨 앞에 거. 녹지 지역. 이게 또 눈에 안 보여. 뭐만 보고 풀었어? 그냥 가능한 지역. 이거 아니야. 곤란한 거야. 그것만 보고. 앞에 녹지 지역이 틀렸다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무슨 지역에서만 개발밀도가 있어가지고? 주상공. 도시적 하면 안 돼. 도시적 하면 주상목록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 중에 주상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이렇게 됐잖아. 어디에 나와요? 전 페이지 67페이지 3번 지정대상지역 다시 봐봐. 67페이지에 지정대상지역 3번에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주거, 상업, 공업계, 주상공 진하게 글씨 써있잖아. 주상공에만 지정하는 거지. 녹지지역에는 이런 거 지정하지 않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능력을 20% 초과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그죠? 2학 2초, 2학 3초가 아니라 2학 2초. 2년 내 학생 수가 20% 초과. 그랬어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럼 5번은
개발 밀도 관리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의 정도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맞아요? 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건 68페이지 위에 6번 지정고시의 효과 박스 속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68.8%밖에 안 되거든. 제 희망사항은 몇 프로 해야 되는데 8, 90%는 5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8, 90%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슨 문제라고 한다? 주워 먹으라는 기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틀려버리면 점수 딸 데가 없어. 아셨죠? 그래서 68%하고는 절대 만족할 점수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 마지막 12번. 타인의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이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몇 페이지? 73페이지. 1번. 토지 12번은 37.5%밖에 안 돼. 이것도 과락이야. 다 과락이야. 1번.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그 손실을 보상합니까? 아니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고 그랬지. 74페이지 다음 페이지 밑에 5번에 나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한다. 몇 페이지? 74페이지야.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74페이지 중간에. 2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 허가받아야 되는데 행정청인 도시시설사업자는 허가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돼요. 어디에 나와요? 73페이지 중간 밑에 타인의 토지 출입의 1번 출입 허가. 그런데 누구는 허가 필요 없다? 행정청인 도시에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출입할 수 있어. 그게 옳은 정답이야. 그래서 12번은 2번이 정답이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출입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등을 관리하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출입하는 자는 며칠 전까지야? 7일 전까지야. 3일이 아니고. 그럼 4번은 일출 후나 일몰 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탐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번 마저 틀려. 그죠? 12번에 후하고 전이 바뀌었어. 그게 눈에 안 보이나? 일출 후나 일몰 전. 한번 이거 그냥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식으로 해봐. 일출 후は뭐죠? 해가 떴네? 일몰 전이네? 해가 지기 전이네? 한마디로 하는데 낮이잖아. 주간이잖아. 그래서 주간에 들어갈 때는 점유자 승낙 받으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덤벙대서 그래. 덤벙대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 풀을 때요. 내가 아는 문제인데 문제를 잘못 덤벙대가지고 틀린 게 몇 문제 나온다? 보통 4문제 정도 나와요. 요게 당락을 좌우하는 게 이거예요. 요 문제예요. 아까 모르는 것 그냥 톱밥 실력으로 찢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아는 거 틀리지 않는 거. 조금만 내가 신경 썼으면 눈에 보이는 건데 잘못 읽어가지고 답이 안 보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일 양익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잘 들어봐. 문제 여러분들 푸는 버릇 중에 아주 나쁜 버릇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정답? 풀다가 정답 나왔어. 나머지 안 풀어. 관심 없어. 그게 가장 빙신같이 푸는 때문에. 절대로 문제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럼 나중에 그 답인 줄 알았어. 내려가다 보니까 또 답이 나와. 답이 몇 개야? 2개. 정확하게 읽으면 답이 2개가 나왔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된 거죠? 그때는 다시 원점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러면 눈에 보이거든. 시작점에 대해서 뭐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건. 그러니까 내가 답이 나왔는데 2개가 나왔단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검토, 2개만 검토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정답 1번, 2번, 3번, 4번, 5번 4개, 5개가 있는데 정답이 몇 번이야? 풀다 보니까 2번이 정답 나왔어. 그럼 정답 나머지는 읽은 것도 건성으로 읽더라도 그냥 뭐 하죠?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풀어. 근데 내가 실수한 거거든. 일출 전 일몰 후도 구분 못 해가지고 엉뚱하게 해놓고 정답 몇 번 했는데 밑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그냥 건너간다고. 근데 잘 봤더니 이것도 정답 같고 예를 들면 4번도 정답 같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둘을 갖다 놓고 다시 비교해보는 거지. 뭐가 잘못됐지?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그때는 눈에 보이거든. 그렇게 실수를 몇 개를 줄일 수 있다? 4개. 그런 게 4개는 정도 나와. 요걸 줄여나가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막판 정리할 때는 뭐 하는 걸 정리하라? 공부를 아예 안 해가지고 전혀 모른다면 괜찮아. 왜?
어차피 노력한 것도 없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뭐 후회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해놓고 공부는 해놓고 마지막 가서 이런 거에서 아주 사소한 거에서 이런 거 실수해버린다고. 그럼 공부 뒤지라고 했던 게 다 헛거되는 거야. 그거 했으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 틀렸다는 건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나 죽어라고 했다가 실수를 틀린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줄이는 걸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4번 같은 걸 틀린다는 건 문제를 제대로 읽지를 않는 사람들의 실수야. 뭐만 신경 썼어? 토지 점유자.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야. 그것만 눈꼽 보고 있지. 앞에 있는 일출전인지 일몰인지 뭐 이것도 구분이 안 되면 그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증거입니다. 자, 5번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날 또는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그 알리면 되죠. 요건 7일이 아니라 3일 전. 출입은 7일 전까지.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자는 3일 전. 이렇게 거꾸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